201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해. 실전 모의고사 3회. 첫 번째 지문입니다. 이거 독서론이죠, 독서론. 별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뭐 독서 개념, 독서의 관점 세 가지 나오는데, 쭉쭉 읽어지죠. 독서론이 어려울 가능성 없으니까. 1문단, 독서는, 텍스트, 독자, 그리고 이제 독서 맥락. 독서 맥락? 그러니까 독서의 어떤 환경 같은 거겠죠, 그죠? 독서와 관련된 일들, 그런 것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뭐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뭡니까? 이 글자잖아요, 글자. 그죠? 글자가 있고, 이걸 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읽는 과정에서 읽는 그 환경, 그죠? 그게 맥락, 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자, 독자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 독자가 이걸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뭔가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독서다. 맞는 것 같고. 독서는 의미 구성의 이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 의미 구성을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의미 구성을 할 건가. 예를 들어 텍스트 이 글자를 보면서 그죠. 이 글자를 보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객관적 의미만 파악하겠다. 객관적 의미만 파악하겠다. 그럼 뭐 주관적 의미는 뭔데? 이거 이제 독자 중심 독서죠. 주관적 의미라는 게 이걸 읽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나만 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릴 적, 뭐, 동네의 어떤 장면,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내 어릴 적 동네의 어떤 장면들. 그거는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나만이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읽고 난 뒤에. 그죠? 이게 물론, 이게 뭐 설명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지만, 소설 같은 거는 그죠? 읽고 난 뒤에 어떤 뭐 경험, 뭐 어쩌고 어릴 때 뭐 동네 어쩌고 얘기 나오면, 그때 내가 어릴 때 동네 어쩌고 뭐 어땠고 저땠고 그런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죠. 그죠? 장면들이 떠오르죠. 그거는 나밖에 가질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텍스트 중심 독서는 객관적인 의미.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거 쭉 읽고 그냥.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 때 하는 거지. 수능 어떤 이거 뭐, 독서 지문 읽고 문제 풀 때, 그죠? 요런 식으로 객관적 의미를 발견해가지고 빠르게 문제 푸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이제 소설 같은 거, 아니면 뭐, 수필 같은 거 읽으면서, 내가 어릴 적 그림, 머릿속에서 이제 쭉 한번 그림 그려보는 거는, 독자 중심 독서가 되겠지. 그죠? 뭐 그런 거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은 뭐, 이따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의미 구성의 이제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 텍스트 자체 객관적인 어떤 텍스트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할 건가? 어떤 독자 중심으로 이제 의미를 구성을 할 건가? 아니면 사회적 맥락, 그죠?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할 건가? 뭐 2번과 4번은 좀 연관이 되죠. 일단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의미를 의미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의미 구성을 할 건가에 따라서 텍스트 중심 독서, 그다음에 독자 중심 독서,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설명하겠네. 2문단 텍스트 중심 독서, 3문단 독자 중심 독서, 4문단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 그죠? 5문단에서 이제 정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글은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돼 있네. 2문단부터 봅시다. 2문단은 뭐 이거 이제 텍스트 중심 독서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2문단 봅시다. 2문단 텍스트 중심 독서는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함으로, 그죠? 의미 자체가 여기 이 글자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한글을 읽고 이게 뭐 텍스트 저거 독서에 대한 얘기구나. 그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해 있고, 그 다음에 독자가 텍스트에 담겨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쭈루룩 읽고, 이게 무슨 의미를,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죠. 그죠? 그거다.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다. 이 관점에서의 독서 과정은 상황이나 맥락 영향.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독자가 이 글 쓴 사람이 어떤 뭐 상황이었고, 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런 거 상관없죠. 이 글자 자체만 보는 겁니다. 그죠? 텍스트 자체만 보는 거다. 이 관점에서의 독서 과정은 상황이나
어떤 맥락의 영향보다는 텍스트 내의 의미 자체를 중시한다. 이 텍스트 자체, 글자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비교적 정확한 지식 정보를 얻어야 하는 독서 활동에 유의미하다. 뭐 수능 이 지문에 그죠? 비문학 지문이겠지. 독서 지문. 그걸 이제 문제 푸는 거. 그때 이제 유의미하다. 텍스트의 중심 독서 방법은 텍스트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게 또 나뉘어지네. 그러니까 텍스트 중심 독서도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텍스트 관련 요소. 그러니까 텍스트 이 글자와 관련된 요소 세 가지. 필자의 의도. 이 글 쓴 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는지 그걸 이제 파악해가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지. 두 번째, 그다음에 내용 요소, 그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설명물이잖아요. 설명물 말고 이제 소설 같은 거는 인물 사건 배경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서사 구조니까 그걸 분석한다든가. 이거는 필자와 상관없지. 내용 그 자체니까 그죠. 내재적 요소네. 그죠. 어쨌든 그다음에 뭐 설명이나 어떤 논설문. 설명문이나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인과 뭐 비교 나열 이런 거 구조 설명 방식 요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방식. 어쨌든 텍스트를 일반적인 텍스트의 이제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은 요런 세 가지가 있다.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 내용 구성 요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서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설명문이나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인과 뭐 비교 뭐 나열 뭐 예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놨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읽기죠. 그 여기 어떤 글을 써놨는지 읽기. 이거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수능 문제 수능 지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해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독서 방법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 봅시다. 지문이 어디까지 맞나.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관련 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죠. 텍스트 관련 요소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하면 설명이 끝나네. 봅시다. 이 첫째,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독서이다. 필자의 의도. 그 필자가 이거 왜 썼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죠? 왜 썼을까? 그런 생각해 본다. 그죠? 필자의 의도, 그럼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필자의 의도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논설문. 뭔가 나를 설득시키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뭐 그런 거다. 그런 걸 읽을 때 도움 되겠네. 요 방식으로 써야 되겠네. 그죠? 필자의 의도 중심으로 파악하는 첫째,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독서이다. 텍스트를 쓴 필자의 의도나 사상을 알고 이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 쓴 놈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고 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아, 이놈이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아니면 이놈이 어떤 뭐 누구를 비판하려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평소에 그 필자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은, 그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쓴 필자의 의도나 사상을 알고 이를 활용해가지고 필자가 그 의도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 그러니까 텍스트 내용, 이거는 이제 그 필자하고 나발이고 뭐 상관없고 글 그 자체,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내재적인 관점인 거지. 진짜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소설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소설 안에 있는 그대로 내용, 그대로 파악하는 독서. 둘째,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독서다. 그죠? 가령 서사 텍스트. 이거 서사 텍스트니까 소설 같은 거겠지. 소설 같은 거라면 인물, 사건, 배경, 구성, 어떤 시점, 그죠? 1인칭 시점, 뭐 2인칭 시점, 2인칭 시점 없구나. 3인칭 뭐 관찰자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그런 걸 알고 이를 활용해 가지고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소설에 푹 빠져가지고 그대로 읽는 거죠. 셋째, 텍스트 내용 구조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독서. 그러니까 뭐 텍스트 내용 구조니까 뭡니까? 내용 구조라는 게 뭐 인물, 사건, 인과 비교, 나열, 그 설명 방식,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이런 거겠지. 그죠? 예시, 인과, 비교, 나열. 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써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런 걸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해를 한다. 오케이.
셋째, 텍스트 내용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로 인과 비교 나열 등의 텍스트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뭡니까? 계속 이제 의미를 파악한다, 의미를 파악한다. 그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내 머릿속에서, 그죠? 내 머릿속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건데, 그때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텍스트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의미 파악하는 거. 독자 중심 독서에서는 주관적,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동체와의 대화, 그러니까 뭐 내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의 독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텍스트 중심 독서에 대한 얘기를 했고, 텍스트 중심 독서에서는 필자의 관점으로 볼 건가, 아니면 내용, 글의 내용 그 자체에 푹 빠져가지고 그 자체로 이해할 건가, 아니면 근데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이해할 건가, 이런 어떤 세 가지 방식,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글 자체를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가지고 3문단은 뭐 독자 중심 독서입니다. 이거 봅시다. 예, 3문단 봅시다. 3문단 텍스트, 요건 이제 독자 중심 독서에 대한 얘기죠. 그죠? 독자 중심 독서. 요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독자가. 그죠? 자기 마음대로 봅시다. 텍스트 중심 독서는 독자가 주어진 글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죠? 머릿속에 저장하는 상태.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독서 지문, 그 다음에 수능문도 문학 지문 또 마찬가지죠. 그죠? 그대로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텍스트 중심 독서를 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 어떤 그 문학 작품, 독자 중심 독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뭐 감상을 한다든가, 뭐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감동에 젖는다든가, 요럴 때 읽는 방법이죠. 그죠? 봅시다.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이제 구성된다고 보는 거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 내가 이제 뭐 만약에 그 어떤 뭐 소설이나 어떤 뭐 문학 작품에서 뭐 시라든지, 그죠? 이런 걸 볼 때 어떤 뭐 이렇게 뭐 문구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지. 그러면은 그 떠오른 어떤 형상이, 예? 떠오른 장면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장면이 떠오를까요?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어떤 장면. 그건 나만이 경험한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 그죠? 주관적인 경험. 그죠? 독자 중심 독서는 다시 봅시다. 니은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가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이제 구성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의미라는 게 이 텍스트를 읽었어.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구성이 된 거죠. 그 의미가 구성이 된 건데 그거는 내 어릴 적 기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주관적인 경험인 거지. 누구도 그 장면을 못 떠오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이 떠오르겠지. 그걸로 이제 의미가 구성이 되겠죠. 그죠? 구성된다고 본다. 오케이. 이해되고. 즉, 텍스트의 의미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었을 때 그 의미가 구성되는 거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 그런 거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 예? 독자 중심 독서. 그죠? 요거는 아니죠. 글자 그대로 읽는 거고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답은 4번입니다. 누가 봐도 답은 5번인 거죠. 그죠? 요게 이제 객관적인 독서고, 지금 말하는 거는 주관적인 독서. 그죠? 독자 중심 독서는 주관적인 독서법.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나의 경험으로. 그죠? 이해된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의미 구성이죠. 독서라는 게 의미 구성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주관적으로 구성이 된다. 독자 중심 독서에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 활성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떠오르는 거지. 그죠? 내가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는 게 막 떠오르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예측. 그 다음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이게 맞나? 이게 틀렸나? 그때 그게 맞나? 뭐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막 사고 과정이 막 그냥 머릿속에서 막 엄청난 사고 과정이 일어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 묻고 답하고 막 이런 거예요.
등과 같은 어떤 개인의 어떤 내적 사고 활동이 막 강조가 되는 거, 막 일어나는 거지, 독서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 독서를 이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관점은 객관적으로 말 그대로 문제풀이 할 때, 그죠? 쭈루룩 이해하는 거.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나 독자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고, 필자가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내용, 그 소설 속의 인물이 어떻게 사건에 휘말리고, 배경이 뭔지, 요런 거. 그 다음에, 설명문인데, 요거 이제 인과를 썼구나, 비교를 썼구나, 나이를 썼구나, 예시를 썼구나, 요렇게 이제 그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는 거. 이런 식의 방법으로 텍스트 중심 독서를 이해하는 거고, 요런 방식으로 이제 이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독자 중심 독서는 의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지. 배경 지식을 지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별로 아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개인마다 다르지, 그죠? 그런 어떤 배경 지식 활용, 각각의 나름의 어떤 배경 지식 활용, 그 다음에 예측도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난 이럴 것 같은데,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난 저럴 것 같은데, 나는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예측이 다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질문 답하기. 내가 스스로 막 이게 맞나, 틀렸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죠? 지금 질문 답 스스로 혼자서 질문 답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도서관에 처박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산문단에서 설명하는 독자 중심 독서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그죠? 그러니까 의미 구성 과정의 세 가지 이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사문단.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요건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다. 요거는 뭔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의미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독자 중심 독서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 어떤 주관적인 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읽어가지고 객관적인 의미도 이제 파악했어.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또다시 바뀔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 읽었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 그 알려주는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 또 떠오른다든가, 그죠? 내 머릿속에 있는 의미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줘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미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사문단 디귿.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사회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이론이다. 독자 중심 독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 중심 독서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대.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발전. 그러니까 이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독자 중심 독서를 좀 비판하는 겁니다. 왜? 이건 도서관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건 그 지식 아니야. 지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막 이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의미 구성되는 게 지식이지. 니 혼자 처박혀가지고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하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봅시다. 계속. 사회적 상호작용 독서 중심 독서는 사회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둔 이론으로 독자 중심 독서를 이제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사회 구성주의가 뭐냐? 사회 구성주의. 지식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 지식에 대한 정의. 지식에 대한 정의가 이번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특강에서 아주 강조가 됐죠. 지식의 의미 이런 거, 그죠? 봅시다. 어쨌든 사회 구성주의는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구성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신념이다. 이게 이제 지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지식에 대한 정의를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식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된 거. 그러니까 내가 막 혼자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에너지는 mc 제곱이다, 그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에너지는 mc 제곱이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E는 mc 제곱이다라고 이제 답을 딱 내가지고 그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와, 맞네.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네? 요게 인정을 받을 때 그제서야 이제 지식이 된다는 얘기지. 응? 혼자 채박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지식이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만든 지식이 아니고, 사회 중심, 사회 작용,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지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사회구성주의는 지식이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한 겁니다. 의미를 주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 봐봐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맞네 아니면 야 틀렸잖아 이 부분이 틀렸네 이럴 거야 그죠?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된 그런 식으로 구성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신념 그렇게 이제 정당화 딱 되는 거야. 그래 이 정도 고쳤으니까 오케이 이러면 맞네. 이렇게 보는 게 지식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독자들은 공동체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식과 의미 구성 방식을 습득을 하고 왜 습득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한국 사회에 살려면 한글을 알아야 돼요. 한글을 습득해야 되죠. 그다음에 물리 E는 MC 제곱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도 알아야 되지. 습득이 돼야 되죠. 물리 습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수학 같은 것도 습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습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어떤 사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습득을 해야지. 그죠? 습득을 해가지고 자신보다 성숙한 사회 구성원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조금 성숙한. 그러니까 뭐 이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 막 이는 에너지는 뭐 MC 제곱이야. 그 설명해봐야 뭐 내가 뭐 이해에 도달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성숙한 구성원 누굽니까?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서 물어봐요. 이런 연구를 했는데 보실래요? 보여주면 이쪽 부분이 틀렸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맞네 이거 대박이네 잘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도움을 줘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가지고 좀 더 높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요 부분을 조금 더 고쳐봐 이라고 고쳐보니까 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성이 됐네. 잘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해되고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과 이제 섞이고 다른 어떤 선생님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이제 대화가 되고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술 한잔 하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 일원이 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글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그러니까 글에 대해 반응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고 반응을 하지. 그죠? 그리고 또 반응함으로써 이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지. 사회에 또 영향을 주고, 글을 읽고 피드백을 주는 거지. 야 이거 글을 이 글 한번 봐봐라. 이 글 잘못됐잖아. 막 이렇게 그죠? 사회에 피드백을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그렇네 이렇게 그죠? 해가지고 이제 이 글 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고쳐달라.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야 이제 지식이 쌓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야지 의미가 구성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 텍스트 중심 독서는 말 그대로 텍스트에 있는 걸 그대로 의미 구성하는 거, 객관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거, 수능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거, 그죠? 수능 국어, 그죠?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죠? 어떤 객관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혼자 이렇게 해석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좀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혼자 할 게 아니라 이거 혼자 연구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읽고 피드백을 주면 좀 더 고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서라는 게 의미 구성하는 과정이고 의미 구성하는 과정에 이제 세 가지 방식. 텍스트 중심 독서, 그다음에 독자 중심 독서,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의미 구성할 때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문단은 정리하는 거네요. 봅시다. 오문단 정리. 독서에는 이제 텍스트 중심, 독자 중심,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에서 언급한 의미 구성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얘들만의 의미 구성 방식, 그다음에 얘들만의 의미 구성 과정, 얘들만의 의미 구성 과정, 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답니다. 복합적으로.
뭐 혼자 읽을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그죠? 뭐 시험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하니까 수능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이게 막 복합적으로 짬뽕되어 있는 거지. 그죠? 뭐 작용한다. 각각의 관점을 통한 어떤 의미 구성 과정을 어떤 다양한 관점, 관점은 독서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내가 지금 객관적 의미를 발견해갖고 빨리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뭐 감상에 젖으려면 좀 주관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겠네라고 하고, 그럼 요거 주관적으로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잘못 이해한 게 없나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이해, 그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요래 보는 거. 요거 2번과 3번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요건 요대로, 요건 요대로, 요건 요대로 의의가 있다. 그죠?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의의를 가진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의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그죠? 뭐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문제 풀어봅시다.